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심택이라는 기업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 안내 드릴 예정인데, 이 심택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제가 계산할 수 있는 수준들까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주가 예상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해당 포트폴리오, 우리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무료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종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심택이라는 기업도 지난 5월 21일에 18,120원으로 이 해당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었고, 해당 영상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2%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25%, 50%, 48%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로 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손실이 상쇄가 되면서 더군다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 있고, 특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종목들도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 방법은 우리 영상 하단 댓글이 있습니다. 장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해당 포트폴리오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단기 스윙 종목들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문지만 작성을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해당 공부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단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인데 8월 29일에 한국선제, 8월 29일 이때 공부방에서 안내를 드린 이후에 9월 11일에 5,05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45%가량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죠. 이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단기 종목들은 공부방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해당 공부방 클릭하시면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전의 자료들까지 모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투명하게 무료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심택이라는 종목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 비즈니스 서머리 보시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해당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소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PCB라든가 이 메모리 모듈용 기판, 패키징 전문 기업이다. 시스템 제품들. 근데 과거에는 반도체 산업들이 좀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 모듈 PCB, 반도체용 PCB, 이 기판들의 매출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어요. 매출 자체는 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메모리 쪽 사업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영업이익을 단기 순손실을 축소를 시키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나설 것이다. 마이너스 1,100억 원 가량을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는 1,0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1,000억 원까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2023년도 이후부터 2027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앞으로 흑자 기업이 되고, 흑자 기업인데 앞으로 성장까지 계속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 이 시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이 것들이 굉장히 기대감들이 가지고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면서 이제 향후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서 반영되면서 강하게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특히나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주가 순매수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도가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순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기관도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상승에 견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서도 살짝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수급 자체적으로도 단기적인 수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좀 많이 받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한국 주식에 특히나 심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원화로 투자를 해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화로 투자를 했는데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버 원화로 투자를 한 심택의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수익을 내더라도 환전을 했을 때 한 손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단기적인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사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기판도 훈풍을 분다. 심택 TLB 내년에 영업이익이 수직 상승할 예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증권가는 두 기업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DDR5 D램 비롯해서 그래픽 D램, 엔비디아 개발한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캠. 여기서 이 소캠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 표준이라 저전력 D램인 기존의 D램보다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크기를 줄인 그런 모듈 방식,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 형태입니다. 기존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보다 크기가 작아서 일단 공간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높으면 소켓을 꽂아서 뺄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 형태이기 때문에 설계가 유연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설계적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성능이 더 뛰어나게 될 수가 있겠죠. HBM D램은 칩을 수직으로 쌓는 방면에 소캠은 여러 개 칩을 패키징한 다음에 한 메모리 PCB 기판 안에다가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기판 안에 예전에는 여기 하나씩 꼽을 수 있었는데 이런 모듈 형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모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서 더 다른 칩을 더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한정된 평수 안에서 아파트로 하느냐 기존의 1층짜리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짓느냐 이런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AI 서버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에서도 전력 소비하고 발열 문제를 줄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훨씬 적다라는 것은 전기를 그만큼 덜 먹는다라는 거죠. 전기를 덜 먹으면은 열 발생을 낮출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니까 소재에 대해서도 발열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재에 대한 안전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라든가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메모리 모듈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소캠을 최대 80만 장을 도입을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들이 7월 15일 당시에 나와주기도 했어요. 이 HBM이라는 거는 TC 본더를 가지고 증착을 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인 겁니다. 메모리를 이렇게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지 하나의 칩 안에 여러 개 아파트처럼 쭉 쌓아 올라가 있는 그런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라든가 향후에 차세대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 그래픽카드로 알려져 있는 루빈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이 HBM3, 3E, HBM4 그리고 향후에 5, 6까지 이렇게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5, 6로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이 성능에 대한 활용성, 공간에 대한 활용성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소캠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소캠 물량을 60만 장에서 80만 장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 심택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캠이라는 거는 저전력 초점에 맞춘 D램의 모듈이다. AI 연산을 뒷받침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에 대한 효율성, 공간의 활용성, 설계에 대한 유연성. 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소캠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용 D램, GDDR-R7 이 메모리 기판인 건데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에 따라서 제조업체인 심텍과 TL 이런 기업들이 2026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내년에는 12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태고 올해 전망치 340억 원에서 4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라는 거죠. 적자가 조금 나오면서 좀 힘든 상황들이 나와졌지만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자,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제목이죠.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반등 이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 수주금액이 4분기 2024년도 4분기 저점을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67% 수준이었는데 75%, 80% 수준으로 뛰어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D램이라든가 낸드 회복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키지 부분의 가동률이 70%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가동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고 제품이 팔리지 않는데 생산만 많이 하게 되면은 재고가 증가되고 재고 자산이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판매가 더 되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춰놨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년에는 GDDR-R7, 소캠 이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식수 나누면 1주당 자산이 나오죠. 여기 플러스해서 프리미엄이 부과되면 이게 PER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ER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에 주식수를 나누게 되면 1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 1주당 순이익에 1주당 자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에 1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은 PER, 퍼라고 하죠. 이게 통상적으로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산 대비해서 순이익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높은 성장성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통상적으로 주당 자산인 EPS, 1주당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주당 영업이익을 주가에서 주당 영업이익을 나눠주면 PER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ROE가 ROA가 얼마 정도 수준, ROE가 20% 수준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PER이 30배까지 부여가 가능한데 영업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자산이 이렇게 얼마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30배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심택의 목표 주가가 52,000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9월 30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51,000원이에요. 51,000원. 그러면은 목표 주가까지 다가왔으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다른 리포트.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마다 전부 다 의견이 다른 것처럼 증권사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신한에서는 57,000원으로 목표 주가가 되어 있죠. 현재 주가가 47,300원일 때 10월 1일이었죠. 2025년도 2분기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한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9%, 54% 정도 증가된다. 영업이익이 54% 정도 증가된다라는 것은 적자에서 성장세로 돌아선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수주 잔고 역시 전년 대비 36%가 증가됐다. 이게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수주가 안 들어오는데 가동률만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거리가 없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니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해 36% 정도 증가를 했다. 하반기의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는 상태이다. 메모리 모듈 뿐만 아니라 패키지 기판 회복세도 긍정적이다. 자, GDDR7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죠? 자, 가동률이 70%로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기록을 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라는 얘기들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분기점이다. 고객사향 메모리 엔비디아가 되겠죠. 메모리 모듈의 주문 증가 영향으로 회복세에 진입했다. 자,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단기 순손실은 날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300억 원어치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출액이 1.4조 원 정도 수준. 이렇게 영업이익은 280억 원. 아까 봤던 이 농협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35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6년도에는 133억 원, 1330억 원, 2025년도는 350억 원, 1330억 원, 2026년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280억 원, 900억 원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지만 목표 주가는 신한이 좀 높다. BPS가 15,000원대입니다. 목표 PBR을 3.7배 정도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1주당 PBR 자산이 나오는데 3.9배, 3.2배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BPS가 15,000원대. 15,000원대. 이게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대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자산이 100억 원인데 주식수가 100억 주다. 그러면 1주당 자산이 1원이 되는 거죠. 100억인데 100억 주를 나누게 되면 1원이 되잖아요. EPS가
1원이 되는 거죠. 주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1주당 자산이 1원이니까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 겁니까? 100배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주가가 1원이에요. 주가가 100원이 아니라 1원인데 주식 이 자산 가치가 1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배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0.5원이다. 0.5배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의 높은 프리미엄이 받느냐. 여기서 3.7배에서 3.9배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15,000원에서 15,000원 수준에서 3.9배, 3.5배 정도 수준으로 하면은 52,500원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죠? 51,000원이죠. 근데 18,000원 수준에서 3배 정도로 거래된다 라고 하면은 55,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55,000원 수준이면은 우리 1주당 순이익에 대비해서는 얼마일까? 1주당 순이익이 3,148원입니다. 그럼 55,000원 수준에서 하면은 17배 수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ROE가 18배, 18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배 정도의 PER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7,000원도 수준에서 20배 정도 형성을 하면은 61,000원 정도 수준에 근박하는 목표 주가, 적정 주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가를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가 58,000원이기도 했어요. 58,000원.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지만 해당 부근에 목표 주가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나는 조금 더 높은 주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정 수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지지 구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살짝만 덜어냈다가도 물론 이제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구간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듯이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긍정적으로 상향된다면 주가 역시 뚫고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뚫고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중을 받으면서 지지 구간에서 반등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온다, 돌파를 하지 못한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50주를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평균 단가에서 살짝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수익금 여기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된 것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원금을 확보를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주가 예상 시나리오들 체크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를 55,000원에서 한 61,000원들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2027년도 이후 2028년도 30년도 전망치가 나와주면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반영이 새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이냐 장기적인 부분들이냐 사실 여기 이 부분에서 내가 다시 접근을 하겠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규로 접근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조정을 받고 반등 포인트들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기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손실 중인 상태에서 내가 버티는 것보다 지켜보다가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분석을 해가지고 심택을 5월 21일 일찍이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 놓은 상태죠. 지금 10월 2일 53,000원까지 192%가 올라갔습니다. 저처럼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제외하더라도 기관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보험 연기금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켜보시는 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 분들처럼 심택을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92%가 상승했는데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상관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입장 차이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이 종목을 접근하신 분들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어떤 장기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공부방에서도 장기적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긴 것들을 원하진 않아 좀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가는지만 지켜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있거든요. 댓글 클릭하시면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이전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게 나간 게 진짠지 가짠지 들어오시면 아시거든요.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우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분들 링크 클릭해서 입장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하셨더라도 내가 단기 종목들을 선호하는지 장기 종목들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를 좀 해주시고 공부방에서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추석 연휴인데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안전운전 하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연휴 이후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